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해인의 민박 54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해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기출문제를 가장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제 시험이 6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하신 거 마지막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민사특별법에 들어와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일단 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얘들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두 개는 일단 전혀 다릅니다. 잘 비교하겠습니다. 우선 대항력이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소유자, 즉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즉 신소유자 즉 매매에서 매수인, 경매에서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뀜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등 다 나오는데 한편 우선면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오고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일단 대항력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대항력이 예를 들어서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을은 X를 2년 사용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B형으로 바뀝니다.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B형으로 바뀌어요. 그 B형이 을에게 나가 그럽니다. 그럼 을은 이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이 계약을 갑과 맺었죠.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갑과 을이 계약에 있으니까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내용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그건 대항력이 아닙니다. 을은 이렇게 갑과 맺은 계약을 병과 한 적 없죠. 근데 제3지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만약 을이 대항력이 있다면 2년과 3억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중간에 안 쫓겨나고 2년을 다 채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 3억을 죽이는 가격이 었지만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이런 것을 을은 갑과 맺은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력 있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을이 대항력이 없다면 2년과 3억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중간에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3억도 갑에게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는 대항력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대항력 인정 여부를 보겠습니다. 물권은 원칙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원칙 없습니다. 그럼 대항력 갖춰야 할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눠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즉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느리면 그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예요. 말소기준 권리란 최선순위 저당권 등 이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돼요. 그래야 대항력이 살아남고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리면 대항력 소멸합니다. 이렇게 판단 기준이 매매와 경매에 서로 다릅니다. 여러 먼저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안 본다 했죠.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X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이라 그랬죠. 주택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걸 을가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주고 계약 체결하면 을은 임차권을 취득하고 이건 채권입니다. 그럼 을은 X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팔아서 등기를 넘깁니다.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죠. 더 병이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거든요.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을은 나가야 됩니다. 을이 가진 권리 채권이고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가한 적 없죠.
그럼 제3자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쫓겨나는 겁니다. 2년 주장 못해요. 그 나갈 때 3억도 병에게 못 받습니다. 갑에게 받고 나갑니다. 자,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병이 승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을은 나간다,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럼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얼마에 살까요? 병이 을에게 3억 내준 거 아니죠? 또 병은 5억짜리 5억에 삽니다. 그래서 병이 갑에게 5억을 주면 갑이 그 5억에서 을을 3억 줘서 을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원칙 대항력 없어요. 자, 그런데 임차권인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그 즉시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임의규정이라 임대인이 협력해야 됩니다. 보통 협력 안 하죠? 귀찮아 협력 안 합니다. 설령 협력해도 을은 네 돈으로 알아서 해 그래요. 그럼 임차인 을이 안 합니다. 등기할 때 돈 들어, 나갈 때 말소할 때 또 돈 들거든요. 이래저래 임차권 등기는 실생활에 별로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 X가 주택이라면 갑과 을은 주택임대차 계약이죠. 그럼 주택임대차도 임차권 등기하면 되거든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 이 주임법에서 주택임차인 을이 주택 인도받고 즉 이사하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한편 저희 X부동산이 상가라면 갑과 을은 상가 임대차에 있습니다. 그럼 상가 임대차도 임차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죠. 이제 특별법 상임법에서 임차인 을이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여기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책 첫 번째로 대항력을 먼저 취득해서요. 그럼 병, 두 번째로 그거 알고 사겠죠. 따라서 이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2년간 안 쫓겨나요. 그럼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3억도 병에게 받고 나갑니다. 그럼 이제 병은 5억짜리 2억이 사겠죠. 그리고 이게 승계한답니다. 자, 아까 을이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 병은 승계하지 않는다. 근데 이번처럼 을이 만약에 병한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이제는 양수인 병이 갑 지위를 승계한다예요.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갑자리에 병을 집어넣어요. 대입하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건 을은 병에게 대항력이 있다. 병은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항력 있다는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대항력이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했죠? 갑에게 주택이 있는데 을과 주택임대차를 2년 3억을 줍니다. 그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해서요. 자, 그럼 을은 아직 보증금 3억 달라 못하지만 기간이 끝나면 갑에게 보증금 3억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병이 을의 채권자인데 을이 병에게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병이 을이 가진 이 채권을 조용히 가압류했습니다. 그럼 을은 병의 채무자죠? 자, 그럼 갑과 을을 보세요. 갑과 을에서 누가 보증금 3억 내줄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죠. 그런데 병이 보증금 발한 채권을 가압류했으니까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 을에게 보증금 내줄 채무자입니다. 그 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제3채무자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택이 정한테 양도 매매가 됩니다. 정이 등기하면 아까 대항력 있다가 뭐였죠? 양수인이 승계한다. 그래서 이제는 양수인 정이 갑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 말은 갑을 지우고 거기다가 정을 대입하라 그랬죠. 그럼 갑은 면책에 나가고 갑지위를 정이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인 정은
제3채무자 가치를 승계한답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 병도 이제 갑이 아니라 양수인 정에게 가압류 효력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 지우고 정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대항력에다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매매에서 대항력을 봤습니다. 이제 경매는 다르다 했죠. 경매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1번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으로 원래 대항력이 있죠.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어요. 이 용의권들이 있죠. 그리고 저당권이 나오는데 이 상태로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최선순위 저당권 2번이라 이 밑으로 지워지고 1번은 다 살아남죠. 그럼 1번 용의권은 살아남아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경락인이 이 사람들을 못 쫓아내고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용의권은 대항력이 있고 그 말은 경락인이 승계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이 나오면 이 상태로 경매 나오면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 그 밑으로 소멸합니다. 그럼 용의권들은 이제는 대항할 수 없다죠.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럼 이제는 경락인은 이 2번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그럼 종합해 보면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하더라도 항상 말소 기준 권리는 1순위, 최선순위예요. 그럼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 소멸했죠? 대항력 소멸했어요. 그럼 다 쫓겨납니다. 그 말은 경락인이 승계하지 않는다죠?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종합하겠습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제일 먼저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다음 용의권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B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병에게 매매로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병이 이 을들 2번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은 갑과 계약했죠. 근데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들에게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가 매매로 바뀌었죠. 저당권 보지 말아 그랬죠. 매매가 4번이니까 2번이 시간이 빨라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명은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전세권자는 병에게 전세금 받고 임차권자는 병에게 보증금 받고 나갑니다. 그 말은 병은 이제 갑치를 승계한답니까? 승계하지 않는답니까? 승계한다는 거죠. 이번에 매매가 아니라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병 경락인이 있죠. 경락인이 을들에게 너희 3명 다 나가 그래요. 이제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 B가 경매했더라도 1번이 말소 기준 권리라 샌드위치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 셋 다 소멸했죠? 그럼 중간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럼 이 을들은 대항력 없죠? 없죠? 그럼 병은 갑질을 이제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을들이 있잖아요. 이 을들은 자기가 점유하는 동안에 경매가 안 나오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안 쫓겨나죠? 근데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이 을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다음 우선 면제기가 있는데 자, 우린 특별법에서 주임법, 상임법 똑같습니다. 우선 면제권이나 최우선 면제권 다 똑같이 다 대지가입 포함합니다. 다 대지가입 포함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주임법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법정 갱신이죠. 그 임대차 존속기간은 틀렸죠?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봅니다. 니은 주택 정보를 일시적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때는 주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디귿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동그라미쳐요. 대지만 경매 동그라미쳐요.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대지가 매각되면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대지 포함한다. 리을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 양도 매도된 경우 양수인 동그라미쳐요.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 동그라미 그럼 승계한다죠.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했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주임법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에 동그라미쳐요. 수리에서 공시가 되어야겠죠.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니은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죠.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 내고 그 주택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 동그라미쳐요. 이거 행사할 수 없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데 그 후에 들어가는 소액 임차인은 미안하지만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 안 합니다. 디귿 임차권보다 선순위네요. 동그라미 치세요. 선순위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임차권 소멸하겠죠? 경매에서 소멸해요.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럼 임차권 소멸하죠? 저당권 아래에 있어 소멸해요. 그럼 대항력 없습니다. 그 다음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죠? 임차인이 대항력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리얼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최우선? 확정일자는 최우선 요건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확정일자는 그냥 우선 변제권 요건입니다. 미음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동그라미쳐요. 아까 대지 포함했죠. 대지 환가 대금에 미칩니다. 틀린 거라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주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네요. 격 임차주택이 미등기 동그라미쳐요. 미등기 무허가도 주임법 적용됩니다. 니은은 일시 사용이 명백하면 주임법 적용 안 돼요. 디귿 원래 사무실 상가였네요.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면 그때부터 적용됩니다. 리을 적법한 임대권한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죠? 그럼 적용됩니다. 그래서 니은만 틀려서 1번이 정답입니다. 4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즉 저당권이 없네요.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권 동그라미쳐요. 확정일자 동그라미 갖춘 임대차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기억 임차권도 재산권이라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니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동그라미쳐요. 대지 환가 등에 미친다죠. 디귿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 동그라미쳐요. 2년으로 봅니다. 리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 양도 매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 동그라미쳐요. 양수인에 대해서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다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양수인이 양도인 값지를 승계하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주장해야 됩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약간 길더라도 끝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민트법에서 최소한 3문제 맞히셔야 돼요. 자, 5번 갑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의뢰 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설정되어 있는 이제 가로 쳐보세요. 병소유 X주택 가로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에 동그라미 쳐요. 누가 임차했죠? 누가 임차했어요? 지금 갑만 표시가 없죠? 써보세요. 갑. 갑이라고 써놓으세요. 갑이라고 써놔야 시간이 덜 걸립니다. 좀 이따 문제를 읽을 필요 없거든요. 임차에서 즉시 대항력권 동그라미 쳐요. 확정일자 동그라미 받아 거주하겠다. 그 정의 X주택에 저당권 동그라미 치시고 정 써놔요. 정이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경매에서 무가 X주택에 소유권 동그라미 무입니다. 무가 경납받은 거죠.
옳은 겁니까? 그럼 자, 잘 보세요. 자, 병소유 주택이 있죠? 이걸 제일 먼저 을 저당권이 있고, 다음 갑이 임차권을 취득했죠? 대항력과 확정을 취득했고, 그리고 세 번째 정이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경매 청구에서 무가 경락받았죠? 자, 그럼 권리 분석하면 1번 근저당권 을, 이게 말소기준 권리라 갑은 대항할 수 있는 금지가 되는데, 그럼 1번부터 소멸하죠? 그럼 중간에 샌드위치 갑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 소멸해서 쫓겨나는 거죠. 정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갑은 대항력 소멸했으니까 병가 맺은 계약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갑은 쫓겨납니다. 그 말은 매수인 무가 양도인 병, 임대인 병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게 대항력 없다 했죠. 자,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현재 임차인 갑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기억. 선순위 저당권은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니은. 경락인 무는 임대인 병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맞았죠. 임차인이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니은, 디귿 묶어서 니은, 디귿 같은 말입니다. 디귿.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이 대항이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리을.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문제 봤습니까? 갑이 선순위니까 갑이 확정일자 먼저 있죠? 갑이 먼저 받고 정이 나중에 받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임법에서 아주 중요한 대항력에 대해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자, 민사특별법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